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처갓집이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부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넘어와서 이제 같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임신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본국으로 이제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제 몸조리 하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출산할 때 이제 돼가지고 한국 와서 출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도 같이, 넘어와서 이제 출산을 돕고, 이제 다 가고 뭐, 이렇게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뭐 돈이 좀 들어가겠죠, 당연히.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해요. 우리가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나라에 가보면은 우리와는 생활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대단한 돈이 아니겠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뭐 용돈으로 좀 드리기도 하고 여성의 날이라든가 뭐 생일날 이럴 때 기념일에 이제 좀 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위로서. 근데 거기서 사실은 쉽게 끝나지 않고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위 입장에서 보면은 그쪽 처갓집 쪽의 모든 경제적 부담이 사위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예상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쪽에 이제 보면 장인 장모께서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처갓집 분들이 다 살아계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가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설령 계시더라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무슨 뭐 언니나 남동생 이런 이제 친인척 같은 경우에도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직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는 생각외로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전부터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국제 결혼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저희 부담이 됩니다. 그 친구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면 성실함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뭐 우즈벡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지하 자원은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국민성이 그렇게 뭐 불안한다든가 무슨 뭐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그 소비에트 체제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공평했기 때문에 고만고만해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뭐 빵이나 무슨 뭐 고기나 이런 거 그런 걸 기본적으로 대주잖아요. 생활하는데 이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그리고 뭐 옆집이랑 나랑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지금도 옛날 소비에트 때가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나라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겨워 하세요. 그게 이제 그런 체제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산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렇게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밖으로만 뱅뱅 돈다든가 무슨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집안이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딸 하나를 뭐 한국에 이렇게 시집 보내게 되면은 그 딸을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딸에 의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딸도 한국에 와서 뭐 번듯한 뭐 직장이나 무슨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남편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뭐 10만 원, 저 10만 원은 안 되고 3, 40만 원 정도는 보내줘야 그 나라 이제 평균 그 월급쟁이들의 이제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300달러고 내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돼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내주면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그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예로 그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마을에 각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0달러씩 우체통에 몰래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어넣어 줬는데 처음에는 우체통을 이제 우연히 이제 여러 개 중에서 100달러가 있으니까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이제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100달러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제 일주일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의뢰 그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우체통 안에 100달러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돈을 100달러를 안 넣어주게 된 거예요. 우체통에 안 넣어주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100달러를 주다가 안 줬냐.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막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100달러를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준 건데, 어떻게 보면 100달러를 계속 뭐 한 두 달 동안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될 돈,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도 똑같거든요.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고맙다는 식으로 좀 돈을 받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왜 돈을 안 주느냐? 빨리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반하장이라고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습관화가 돼버려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호의를 베푸는 건데 이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늪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안 줄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뭐 자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잘 썼는데 왜 안 주느냐? 얘 좀만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한국은 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매달 수시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계신 사회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면은 당연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여기서 뭐 결혼하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자기 살기도 이제 뭐 빠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 뭐 3, 40만 원씩 한 달에 계속 주는 거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난 경제력이 없어. 우리 자식들도 무슨 뭐가 없어. 그러면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쪽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베풀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의무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주위에서 많이 사실 지금 보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 하루하루 살기도 좀 빠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좀
심란한 거죠. 와이프들이 뭐 일을 하고 그러면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도 안 하고 집에 있고, 그리고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그거 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쉽게 써버리고 그러면은 혼자 버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걸 좀 깨달아가지고 지금은 뭐 예전에는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도와주는 거 이런 건 제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남이 어떻게 보면 저의 방파의 막이라고 해야 되나? 처남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처남이 이제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쉬게 되지만은,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을 어머니가 받았을 때 그 돈을 또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상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 늪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국제를 결혼을 하신다든가 그러면은 좀 냉정함을 가지고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쌍하니까 좀 도와준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작은 호의지만은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내 평생에 그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의무로 다가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용에 서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